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우리의 계좌에 50% 100%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계속해서 올라오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내년 50% 상승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일론 머스크도 목숨 건 이 완전 자율주행 저평가 탑3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자율주행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 드릴 거예요. 자율주행의 역사까지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율주행의 기술이 어떤 기업들을 위주로 성장했는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2020년도 내 계좌에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차 스스로가 운전하는 것을 보통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기술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레벨 1단계, 특정 기능만 자동화된 상태로 일부 차에 적용되는 속도, 차선 유지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레벨 2단계, 레벨 1의 기능이 합쳐져서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자동으로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차들에 적용되는 게 거의 다 레벨 1, 2 정도죠. 그죠? 그리고 레벨 3으로 넘어가냐 마냐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레벨 3은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가 도전하고 있는 단계로 제한적인 조건 하에 운전자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선 변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레벨 4, 정해진 조건 안의 모든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시내 주행은 스스로 운전자가 하다가 뭐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주어진 조건 상황 안에서 바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게 되겠죠. 이런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혹은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주차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차를 직접 하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는 이 주차는 자동으로 빈자리를 찾아서 자동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와닿으시죠? 5단계입니다. 5단계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즉 운전자가 타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단계가 레벨 5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당장에는 지금 상용화하는 단계는 바로 3단계 정도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은 레벨 5 단계까지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부터 앞으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레벨 5 단계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의 역사입니다. 1939년 제네럴 모터스가 뉴욕 박람회에서 20년 후 미래에 보여주는 전시관에서 퓨처라마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개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도시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보여줬는데 거기 안에서 뭐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형태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확실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석상에서의 언급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39년에 있었던 퓨처라마입니다. 그 뒤에 1977년도 일본의 수쿠바 기계공학 연구소가 최초의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조악하긴 했지만 자율주행 기계가 이 자율주행을 탑재하고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한 게, 테스트를 시작한 게 바로 이때가 최초였어요. 그다음 198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방대학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벤츠가 프로젝트를 주도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과 제네럴 모터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낀 기업들이 주도해서 연구가 진행돼 온 거죠. 그 이후에 1986년 메넨 연방대학이 지금 현재 에른스트 딕만 교수가
벤츠의 벤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 최고 시속 100km의 자율주행차로 개조한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연구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대략적으로 6년 정도 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후 딩만 교수는 유럽 의회가 역대 최대 자금을 투입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유레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1994년도 반자율주행 차량 뱀프와 비타 2를 선보이게 됐고요. 프랑스 파리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최고 130km의 속도로 차선을 바꾸고 다른 차를 추월해 가면서 1000km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우리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가 과거부터 이미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유럽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 거고요. 미국도 뒤지지 않고 연구를 했겠죠. 그 전에 뭐 메넨 대학에서는 이런 성과를 냈었고, 미국의 주도에서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아까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했죠. 똑같이 대학을 또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같은 시기 때. 그 이후에 자율주행 연구팀이 연구팀 네브랩이라는 연구팀이 GM의 쉐보레 벤을 개조한 자율주행차 네브랩 1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에 총 5,000km 거리 중에 89.2%를 자율주행으로 달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상용화되기에는 항상 이 리스크, 위험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당장의 상용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조금만 줄이면 이거 사용 가능하겠는데라고 관심을 가진 게 바로 누구냐면 달파라는 곳입니다. 달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특정 기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해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주요 기술 관련 챌린지를 개최하고 총 3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빠른 기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달파라는 게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미국 정부가 국방 분야에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의 전쟁에 직접 투입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사망하는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이런 달파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에는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걸 통해서 2004년에 처음 열었는데요.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잘 닦여 있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한 게 아니라 도로에서 주행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사막 지형에서 이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타지 않고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챌린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총 240km에 달하는 험로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목적으로 됩니다. 100개 팀이 처음에 참여했고요. 전 팀 미션 완수에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최대 갔던 것은 240km 중에 절반도 안 되는 110km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내년에 1년 만입니다. 바로 1년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지금 현재 케이스죠. 똑같이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 240km에 달하는 험로를 완전 자율주행하는 것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 참여했던 기업 팀들 중에 2배가 참가했죠. 195개의 팀이 참여해서 5대의 차량이 미션에 심지어는 성공하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그것도 험난한 지형의 모하비 사막 지역을 240km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주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건 도시에 많지 않겠습니까? 도시 테스트가 가야겠죠. 세 번째 챌린지가 2007년에 열렸는데 996km 구간을 도심에서 6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이 1위를 했고 스탠포드 대학이 2위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시작되면서 도시 안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구나. 리스크가 있겠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게 되죠. 실제 이것이 군사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상용화 직전에 나와 있다 보니까 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기업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글, 중국 기업 애플, 테슬라 같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대규모 IT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가장 빠른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왔던 대표적인 기업이 누구냐면 바로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라는 기업입니다. 이 웨이모라는 기업은요. 과거에 아까 전에 보셨던 달파 챌린지 군사 지금 현재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술을 군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주도에서 열린 달파 챌린지의 우승자들인 스탠포드대 그리고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을 영입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서 보셨던 완전 자율주행을 이미 수행해 완료한 기업들이라고 연구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기업 웨이모가 만약에 완전한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레벨 2단계까지 적용되지 않았고 레벨 3단계, 4단계, 5단계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보셨듯이 이미 2007년도에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이미 발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듬기를 시도하는 중이죠. 기존의 자동차들과 부딪히지 않고 사고를 줄이고 큰 문제를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상용화할 수 있을 만한 기술에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단계지 기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본격적인 레벨 3의 차량 테스트 시범 도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035년도 당시에 되면 신차의 19% 이상이 레벨 4에서 5단계를 서서히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는 미래에 우리가 자율주행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국내 법적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정해지게 됩니다. 2020년도 7월부터 자동차 유지 기능 탑재된 레벨 3 자율주행 차의 출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안전 기준이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냈죠. 보도자료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서 보셨듯이 상용화하는데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존에 자동차를 출시할 때에도 이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운전자를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안전 기준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테스트가 완료돼야지만이 결국에는 제품으로서 출시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 출시 이전에 반드시 정부 주도에서 이 지금 현재 안전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안전 기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이 안전 기준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 3단계까지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은 무엇일까?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매출의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라는 기업 아시죠? 그 전부터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온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심지어 구글의 자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합니다. 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웨이모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 시작. 피닉스 마운틴뷰 벗어난 시도. 좁고 언덕길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율주행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을 시범 운영에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택시비는 무료고 비밀 유지 계약서, 서명 동승자와 금지고 제규어 최초 순수전기차 페이스 SUV도 탑승 가능하다.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 높이고 오랜 적자가 벗어나는 계기 될까 주목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직접 이미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테스트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모아서 단점들이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상용화에 대한 길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이미 염두에 둔 현대차도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모셔널 2023년부터 만나볼 수 있게 될 아이오닉 5의 로보택시입니다. 이거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죠? 완전 자율주행으로 도로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역시나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만한 로보택시에 대한 키워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 손 떼고 운전하는 레벨 3 자율주행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23년부터 열심히 이 로보택시를 만들긴 하겠지만 현대차가 결국에는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아직 도입하지 않은 레벨 3를 도입할지 언제 도입할지가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2022년에. 로보택시 2023년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어서 2022년에 레벨 3단계, 4단계까지는 만들어 놔야지 결국에는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2022년에서 늦어도 지금 2022년도 말에 적어도 레벨 3에서 레벨 4 정도는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레벨 3 정도까지는 탑재해서 실제 자동차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현대차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분명히 부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결국 국내 주식을 찍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 여러분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가 상장을 추진합니다. 여태까지 반도체 업종에서 모든 반도체 세대를 이끌어온 주도해온 기업이 바로 인텔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건요, 반도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반도체 칩을 잘 만드는 기업이 이 자율주행도 잘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인텔이 실제 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비라이를 과거에 인수했었습니다. 인수하고 슬슬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왜 하필 상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많은 연구 개발이 들어가는 와중에 이 웨이모라는 기업이요.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큰 기술력이 뛰어나고 엄청난 기업인 건 맞지만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실제 보셨을 겁니다. 적자 이번에 벗어나나라는 이야기가 있죠. 돈 없다라는 이야기죠. 워낙에 기술 개발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이제 막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엄청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신규 업종에서는 아직 매출에 대한 미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IPO 상장이죠. 그죠? IPO 상장을 통해서 기업을 상장시켜서 상장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기업에 엄청난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개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나서 결국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후속으로 상장했잖아요. 그죠? 이 리비안이라는 기업과 관련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에코캡 같은 기업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 이슈 다가오자 주가는 250%가 날립니다. 보이세요? 그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관련된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테슬라의 등장과 그에 이어서 제2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 리비안 관련 이슈, 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에코캡이 250%가 올랐다. 이번에 인텔이라는 기업이 있고 인텔의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는 모비라이라는 기업이 상장하게 되는데 이 모비라이하고 관련된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역시나 뛰는 거 어렵지 않겠죠. 물론 250%까지 날아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2022년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구글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보택시 현대차, 대성헬텍, 현대모비스, LG 이노텍, 모트렉스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LG 이노텍이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국내 모두 로보택시의 상용화 부품 공급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면 해외에도 납품할 수 있어야 돼요. 해외에 납품할 수 있어야 되는데 LG 이노텍이 유일하게 해외에 이 카메라에 대한 것을 인정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LG 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뭐죠? 애플입니다. 애플이 얼마나 깐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실제 요즘에 애플카 하는데 애플카를 만들 애플카가 미팅을 가져본 사람들 이야기를 따르면 애플은 너무나도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깐깐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인데 이런 LG 이노텍의 기술력이 바로 자동차 전장 부품에도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앞으로 미래에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도 결국 완전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돈으로 할 텐데 그러면 애플카에 들어가는 카메라 LG 이노텍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세에 납품할 수 있는 게 LG 이노텍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 손 떼고 레벨 3 자율주행, 국내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역시나 생각해 보셔야겠죠. 관련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의 자율주행,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만도와 현대모비스, 대성일텍 정도입니다. 일단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기준에서 정했는데요.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 상장 추진에 관련된 주식, 칩셋미디어, 인포뱅크, 모트렉스, 라닉스인데 인텔과 직접 관련 계약 관련이 있는 회사가 바로 칩셋미디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이 모비라이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칩셋미디어와 관련된 주가로 충분히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딱 에코캡 타이밍하고 봤겠죠. 뭐 몇 개 없긴 한데 이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다 찍으려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정도인데 이들 중에서도 역시나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 탑3를 정해본다면 역시나 빼놓지 않고 나온 종목 LG이노텍입니다. 저는 LG이노텍이라는 주식이요. 주가의 레벨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식이다라고 항상 설명드렸죠. 이노뎁, LG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왜 괜찮은 기업이냐면 이 워낙에 기술력이 좋은데다가 납품함으로써 기업의 실적 자체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주식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점 아니냐 실적. 이거 주가 이미 다 올라간 거 이거 배수해서 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시장이고요. 앞으로 5년간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시장입니다. 게다가 이 LG이노텍이 참여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 메타버스에도 이용됩니다. 메타버스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제품들의 가장 먼저 선택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카메라인데 카메라에 대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LG이노텍이다. 이제 보시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상치 나오잖아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의 레벨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가의 레벨업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과거부터 보여드린 바가 있지만 주가의 레벨업은 바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고점 같죠,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점이다? 실적 없이 올라가면 고점이 맞아요. 근데 이 기업은 실적 없이 올라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이 과거에 일렉포일 전기차 부품을 그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실제 과거에도 고점을 찍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일정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게 됩니다. 이게 왜 자꾸 저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거냐면 왜 이렇게 자꾸 저가가 지지를 받고 그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냐면 실적이 성장해서 그래요. 실적이 성장했고 실적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요. 올라갔다가도 결국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HLB 이런 기업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이 제약바이오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을 내지 못하면 결국엔 제자리로 떨어지고요. 올라갔다가도 버티는 듯 하다가도 제자리로 떨어지고요. 올라갔다가도 제자리로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고가를 찍었다가도 그냥 바로 반토막 내고 떨어지는 게 지금 이런 주식들인데 이런 실적 없는 주식들인데 그러면 이 기업이 그렇다고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업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공략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설명드립니다. 이런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기업들은 얼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LG 이노텍, 즉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실적 성장세를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레벨업하면서 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저가를 높여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이다라는 설명을 한 차례 더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 드려요. 주가의 레벨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실적이 함께 올라가는 주가와 함께 올라가는 주식이냐, 실적이 같이 올라가지 않는 주식이냐는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광학 부품과 전장 부품의 애플,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와 자율주행에서 탑재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전장 부품들이 탑재된다. 앞으로 시장에서 공급이 3년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사업의 이익이 과거보다 2배 증가할 것 같다. 실적의 증가는 당장의 주가를 올리진 않겠지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저가를 받쳐준다 설명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광학기술과 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부터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을 위한 양상성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 이미 드렸었죠. 이제 LG 이노텍이 중요하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만도라는 기업입니다. 국내에 뭐 대한민국에 만약에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도입시키고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도입시켜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기술력을 빼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도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 만도 안에서 전문기업 HL 클레무브 공식 출범해서 2030년까지 매출 규모 4조 원을 목표로 하는데 이 4조 원의 목표 중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크겠죠. 자율주행 핵심 기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ADAS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자율주행 기업 중 몇 없는 라이다와 레이다를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는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하나는 전파를 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결국 사용 용도가 각각 다르지만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탑재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술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90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통합제어 공급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자율주행 기기의 개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4조 원까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내놓는 프리미엄 지금 현재 자동차죠. 제네시스에 탑재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만도라는 기업이 국내에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매출의 증가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텔 상장 관련 기업이죠. 칩셋미디어입니다. 칩셋미디어는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의 지금 현재 자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를 그만큼 잘한다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자율주행에 있어서 국내 처음으로 어떤 설계를 하냐.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개발했고 2003년 반도체 설계 자산을 시작으로 현대는 표준 영상 압축 기술인 지금 현재 MPEG 기표준을 비롯하여 UHD 표준 압축 기술인 HEVC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지 신호 처리 ISP 및 CVIP 등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이다. 차세대 영창 압축 기술 표본을 관련해 특허를 출원해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써 있는데요.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화면 볼게요.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런 레이다, 라이다 지금 현재 만도같이 직접 뭐 이런 빛을 쏴가지고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파를 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최근에 자율주행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 이미지 카메라에 있는 이미지 앞서 보셨던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에서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화면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뭐 돌인지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도로에 있는 뭐 주차된 자동차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 처리 영상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영상 처리에 있어서 칩셋미디어의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주가 충분히 해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특징들을 바라보시면서 관련된 세 개의 종목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2022년도 여러분들 계좌에 50% 100%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편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들을 공략하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언제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직접 모르시는 분들 나는 뭐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뭐
급등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 내가 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쭉 가져가는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단기 급등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건 시장 상황, 시황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정보 자료들, 자료집들 많은 자료집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급등 종목과 이런 시황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좋은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되는지 언급해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습니다. 보실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앱스토어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도 가능하시고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도 전부 다 삼성 핸드폰도 다 LG 핸드폰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안드로이드 핸드폰 각자 아이폰 핸드폰 각자에 맞는 곳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바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급등 추천주, 당일날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 포착 자료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포착 자료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이 드리고 있죠. 오늘자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이 반등했고 바이든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죠.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전일 상한가 상승한 테마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만한 대표적인 테마들도 쭉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럽 갈등으로 천연가스 가격 폭등, GSE, 대성에너지, SK화학, 한국가스공사, 메타버스 ETF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반등함에 따라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자이언트시스템, 알체라, 한빛소프트, 선행시스템, 한정기술, 에너토크,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서전기전 등등등 있죠. 근데 물론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중요도에 따라서 올려놓은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실적 관련된 종목 GSE 어떻게 된다 볼까요? 오늘 GSE 상한가 같습니다. 보이시죠?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전 분명히 오늘 시장 반등하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15%라는 급등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관심 종목들도 언급해드리고 왜냐면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 드리기로 합니다. 보시면 2022년도 오늘입니다. 2020년도 이게 전일자 올린 거거든요. 22시간 전이죠. 전일자 저녁에 올려드린 종목인데요. 넵튠이라는 종목입니다. 넵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종목이 오늘자 단기적으로 7.4%가량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50% 100% 수익을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지루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직접 제시해드리고 여러분께 수익 실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모두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종목 추천을 통해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수익률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박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단기 종목까지 충분히 꾸준히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쌓여 나가는 것, 일당 버는 것은 그다지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당일날 강한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정리해야 될 만한 정리 글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죠. 꼭 아셔야 되는 테마들 관련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참여하셔서 관련된 정보들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세요. 왜냐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죠? 눈 뜨고 코 베어간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유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어플리케이션 너 왜 이걸 이 좋은 정보들을 다 뿌려주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찍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제 이득을 위해서예요. 이것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도 얻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VIP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유튜브와 영상들을 정보 자료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림으로써 저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 번 더 이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남들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영상들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 스스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저는 스스로 굉장히 나태하고 굉장히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 스스로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라도 억지로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면서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이윤을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왕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께 그날 그래도 일반인 분들도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쭉쭉쭉쭉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겠죠. 실제 투자자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도움될 만한 내용들과 추천 종목들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종목을 드린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꾸준히 좋은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꼭 시장에서 정말 돈 잃지 마시고 꾸준히 벌어가실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언제나 물릴 수 있고요. 손실 볼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승률을 지향하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잘 편입하시면 이 시장에서 1개월, 2개월은 손실 볼 수 있어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확률 높은 매매를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 많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유튜브에서 많이 공부하시고 추천 종목과 시황에 대한 정보들 알아가시면서 주식시장에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끔 가시다가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뭔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직접 지금 영상의 하단에 댓글에 달아두고 있습니다. 내용에도 클릭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 다운로드 링크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댓글도 보시면 고정해 놨죠. 안드로이드, 아이폰 클릭 링크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려 놨으니까요. 많이들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호님, 클라라님, 서박사님, 그리고 가을님, 단타 골프왕님, 우리 엠프라님, 그리고 김영환님, 늘 배주님, 정지연님, 황금사과님, 최순용님, 바다님, 다다파님, 모닝커피님, 선희방님, 박선희님, 황금열매님, 최현진님, 우리 꿈은 꼭 이루어진다님, 정지은님, 여씩씩이님, 동복님, 그리고 강선님, 조희진님, 이지영님, 주하나님, 양양님, 이영수님, 쭈노님, 퀴님, 우리 자유여행님, 임병국님, 민님, 뽀삐 누룽지님, 이태리 팡님, 박사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한 6명 단 줄 알았더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항상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